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살아남아라 그리고 케빈 워시의 세 가지 과제 연중 규모 축소, 인플레이션 억제, 대통령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 바로 지금은 살아남는 게 목표인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깊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디지털금이라 불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비트코인조차 지난해 10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가치의 약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시기 주식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주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성장 기대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부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고 낙관론자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형 투자자의 평균 매입가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 심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수익을 내는 시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시장이다. 그는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처음 샀을 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상황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지적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즉, 공포가 커질수록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다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 관련 주식으로 몰리면서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또 고용시장 둔화와 국제 정세 불안도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는 과거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암호화폐에는 불리하다고 우려합니다. 월가에서는 앞으로 며칠간 나올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고용 지표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더 위축될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도 시장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서 수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조차 당분간은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장면은 불과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만 해도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하며 이제 암호화폐가 채도권 금융으로 들어왔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비트코인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산업을 안정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열기가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한 대학생 투자자는 게임기를 팔아 암호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했고 2021년에 상승장이 다시 오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을 잃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낙관론은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암호화폐 투자는 거의 도박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생각했던 시점에 큰 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티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현금화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피로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있고 짜증나 있고 화가 나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가 흔들리는 동안 오히려 금과 은 같은 전통적 자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주간 금과 은 가격은 주식 수익률을 웃돌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오래된 자산이 다시 선택받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고 희망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시절 큰 손실을 겪어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90% 손실을 본 상태에서 파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엔 그냥 견딘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화려한 상승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빨리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를 시험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시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다.
앞으로 시장이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갈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흥분과 기대가 아니라 인내와 심리를 시험하는 국면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만약 인준을 받게 된다면 어떤 어려운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케빈 워시가 앞으로 세 가지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연준의 몸집을 줄이는 일, 둘째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는 일,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연준의 규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시절 연준 이사로 활동하며 연준이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정책으로 연준의 자산은 금융위기 이전 수천억 달러 수준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커졌고 지금도 여전히 매우 큰 상태입니다. 워시는 연준이 이렇게 커진 것이 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부추기며 결국 인플레이션까지 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연준이 너무 많은 돈을 풀고 너무 많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시장은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고 보유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장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은 연준이 공급한 충분한 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갑자기 자산을 줄이면 은행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과거에도 자산 축소를 시도하다가 시장이 불안해지자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줄이면 채권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집값과 대출 부담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연준 내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워시는 전형적인 경제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법학과 금융을 공부했고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실업률, 수요와 공급의 균형,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자주 의심해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단순히 경기 과열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 지출 통화량, 생산성, 자산 가격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태도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는 오랜 경험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많고 그들은 기존의 틀에 따라 정책을 논의합니다. 만약 워시가 이 체계를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면 내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시가 겉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하지만 실제로는 연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모든 모델을 버리지는 않되 어느 한 이론에만 매달리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정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워시는 지명 과정에서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만약 실제 경제 상황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말하기를 지금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워시가 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말을 했을 뿐 의장이 되고 나면 독자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연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다른 인물을 내세워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워시가 스스로를 트럼프 진영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되면 연준의 결정이 정치적 색깔을 띨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 독립성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연준 의장을 쉽게 해임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 속에서 중앙은행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고독한 일입니다. 과거 연준 의장도 이 점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케빈 워시는 한 토론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숨죽이며 신문을 읽게 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강하게 버텨야 한다. 독립성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는 연준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시장을 흔들지 않아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내부를 설득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외줄타기와 같은 균형 잡기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케빈 워시가 정말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